반갑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일째 악재의 해소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비중 조절 전략을 통해서 일부 빠져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른 대응 전략도 함께 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급락 이후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할 때마다 다 음봉의 지금 모습을 띄고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하락의 그 추세에 상당히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급적으로도 오늘같이 반등한 날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다 샀기 때문에 추가적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 기관 힘 없이는 언제든 다시 다 되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적정선의 그런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수익 실현으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대 음봉을 맞았던 이 자리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등도 워낙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지 악재가 해소된 게 하나도 없죠. 한일 무역 전쟁의 해소도 없는 거고 미중 무역 전쟁 역시 해소도 없습니다. 지금도 7 위안대 그대로 그냥 환율이 움직이고 있어요. 고시 자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6위안으로 폐기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같은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역전되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악재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장세 속의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많이 빠진 우리 증시도 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역시 5G 관련들이 가장 섹터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5G 관련주들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KMW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KMW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고 이 5G 관련주들을 이제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이제 신고가 근처에 왔기 때문에 역시 차익 실현의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KMW라든지 이 5G 관련주들을 매매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역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단 좀 챙겨놓을 건 챙겨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자, 쌍바닥 구역에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니까 이 추세에 다시 상단 부분까지 왔습니다. 역시 추세 상단 부분까지 올라니까 벗겨내려는데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다시 또 음봉 맞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면. 그럼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계속 바닥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완전히 이제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 추세 하단 라인을 이 추세 상단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 빠지고 있는 이 라인을 완전히 벗겨내기 전까지는 역시 저점 부분만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역시 지수의 흐름과 비슷하게 지금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급반등이 바닥권에서 찍을 자리 찍고 지난번 저점 자리 찍고 급반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역시 매매했던 사람들이라면 차익을 실현해 놓고 또 대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이제 바닥 확인 작업하러 떨어지면 그때를 또 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또 나왔었는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있으면서 역시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크게 붙진 않았고요. 역시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점인 겁니다.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자리 돌리면서 급락 나오는데 역시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죠.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은 이 바닥을 또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추이를 이제 맞춰서 보는 게 좋고 매매하는 건 이제 쉽지 않다 그랬어요.
자, 솔리도 마찬가지. 추세 상단. 아, 여기를 이제 완전히 벗겨내기 전까지는 저점에서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저점 확인 작업을 또 하러 온다 그러면 일부 대응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역시 비중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여유롭게 좀 비중을 계속 조금씩 늘려가면서 스윙을 가져가기에는 이 하락 추세, 이 추세 상단의 하락 추세가 완전히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저점 구간대에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비중을 조절하면서.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군은 역시 5G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일 무역 전쟁 관련주 중에서 새롭게 이제 그 등장한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상당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금 강세 구간을 보였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 이런 대량 거래를 터트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도 이런 대량 거래가 없는데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던 것은 에너지가 모아졌다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큰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중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전일의 저점과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 상한가의 종가를 종가상으로 깨지 말아야 됩니다. 장중엔 살짝 깨더라도 종가상으로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급속도로 소멸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보면 확산 파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아래로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 나왔다가 또 바닥권에 있으면 다시 또 급등하면서 확산 파동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확산 파동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자, 이런 확산 파동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확산 파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도 그냥 급하게 떨어지고 그러다가 재료가 나와서 수급 붙으면 또 급등하고 이런 확산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확산 파동이 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역시 이 자리를 깨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도 이제 아래 위 꼬리 달면서 매물 소화했는데요. 매물 소화한 이후에 수급이 붙으면서 또 치고 가면 이 고점을 언제든지 이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렴 과정을 잘 지켜보세요. 수급 붙는 타이밍에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성이 또 재료를 내면서 아주 급반등을 했습니다. 상한가에서 매물 받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오늘 눌림목이 깊어졌는데 이렇게 눌림목이 깊어진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을 했습니다만 또 언제 이 회사 측 물량이 나올까봐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시장에서 매물 압박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된 거죠. 자, 동진 세미캠은 아주 적정 수준에서 지금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적정하게 지금 유지하면서 계속 수급이 순환을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해서 플랫 조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평가를 계속 만들면서 요 작은 박스요. 요 작은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이제 재료가 수반되든지 아니면 수급이 붙을 때 다시 이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오늘 같은 거래량으로 안 되겠죠. 종가상까지 대략적으로 500만 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예상 이제 거래량도 있으니까 이 500만 주가 장 초반에 막 터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또 상당히 수급이 좋을 테니까요. 어쨌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고점의 매물을 받고 있는데도 이 추세, 지금 이 21일 평선의 추세를 살짝 깼었는데 다시 붙여놓고서 이 추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역시 계속 이런 꼬리대 매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음봉을 맞으면서 이 매물 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옆으로 누우면서 또 그 매물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또 21평선 이렇게 살짝 깨고 난 다음에 수렴 과정을 또 만들든지 그렇게 작업하는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CJ 푸드도 지금 대량 거래를 최근에 이제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이런 대량 거래를 만들면서 한번 수급이 폭발한 적이 있고 시세가 좀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만 붙으면 언제든지 막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재료가 여전히 지금 살아 있으니까요, 재료는. 그러나 이 꼬리들에 대한 매물 부담을
소화를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매물 소화를 좀 잘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역전쟁 관련해서 히스토리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바닥을, 지수는 빠졌어도 쌍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을 잘 보시라고 했었는데, 장중에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좋습니다. 근데 짧은 구간의 트레이딩만 나왔었고요.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너무 많이 떴어요. 오늘 시초가가 20%나 떴습니다. 매매할 수가 없죠. 장중에 이것이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재돌파가 시다되면 또 트레이딩 기회를 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루하게 계속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애국주에서 이제 대장 노릇을 했었던 종목들이 다 같이 조정을 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신성통상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와도 계속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요. 대신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워낙 지금 고가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으로 매물 쏟아지면 그냥 급락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등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에서 그 매매하는 전략은 타이트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리지널 대장주였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과연 그 정도의 모나미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항상 퀘스천 마크죠. 오로지 수급 논리에서 있기 때문에 깊은 눌림목이 좀 나와서 수렴을 좀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고려 시멘트라든지 백광 소재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었고, 뭐 고려 시멘트는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상한가까지 갔던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역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점상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점상간 종목들이 오히려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향후에 매매를 하려면 오히려 백광 소재가 거래량도 좀 양호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요 매물대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진입하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또 눌림목 진행되고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또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엑사이언시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 급락 이후에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움직임을 잘 참고를 해보세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 이후에 수렴 이후에 또 급등하고, 급락 이후에 수렴 이후에 또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 보였죠. 그러나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타이밍에서 다 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 자, 엑사이언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급등 이후에 급락, 반등 나올 때 역시 거래량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럴 때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빠르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역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소대주도 순환하는 수급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주 시장이 급락하고 또 급반등하고 하는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투심을 잡고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이번 반등을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비중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시 눌릴 때 비중이 조절이 안 되면 또다시 패착될 경우가 많아요. 올라오면 나머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덜 할 겁니다. 그런데 비중 조절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지수가 바닥 확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비중 조절은 후일을 기약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